현대사회와 요충문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시보감의 내용 중에서 효, 충, 예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학편입니다. 학문에 힘쓰는 삶과 지혜의 근본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또 학문에 힘쓰는 것이 효충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에 힘쓰는 것, 또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충과 관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나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나 자신의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의 역량을 키웠을 때 결국에는 국가의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충의 가치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군인 현직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군인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기 힘들고 또 때로는 공부를 포기할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문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충의 가치와 연결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그러니까 공부야말로 자기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자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일을 한 만큼 내가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해도 잘 표시하지 않고 또 공부가 경제적 부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공부와 또는 학문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또 확장적으로 국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충의 가치로서 우리들의 또 하나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학문의 본질과 성실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끊임없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나를 가꾸고 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꾸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요. 80세 된 노인들이 한글을 뒤늦게 배우고 또 80세 된 분들이 중학교 과정에 검정고시를 보고 또 심지어 대학에 진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저들이 저렇게 공부에 집착하고 공부에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들 그것으로 취업을 하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경민대 같은 경우도 성인 학습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60대 또 70대 또 심지어는 80대까지 저는 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공부에 대한 가치가 결국에는 나를 가장 가꾸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인격의 깊이를 더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또 학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발전의 기초이고 이것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충고와 관련된 가치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발전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체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나의 역량과 나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뭔가 여러분의 역량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직업 군인으로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와 학문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자기 발전의 기초이며 충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꾸준함의 가치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전심을 다하여,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뭔가 동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왕 공부한 거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얻고 뭐 몇 주 동안 열심히 하지만 이후에 너무 이제 일과와 이제 충돌되어지고 또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 학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번에 몇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눈앞에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절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학문의 본질과 성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하게라고 하는 것은 변동의 폭이 없이, 그러니까 기복이 없이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바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짜증이 나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그런 변동의 폭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문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고 결국엔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군 생활을 제대했을 때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런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 또 학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또 하나의 제2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성의 근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자를 읽으면서 같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하가 말하였다. 배우기를 널리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널리 배우지 못하거나 또 나약하여서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수업을 듣는 같은 동기생 중에서도 끊임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또 이미 포기한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안타깝게 자기 발전에 결국에는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들, 또 강한 마음으로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군생활도 여전히 인내심이 필요하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할까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유혹에도 물리치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현직에 있으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사실 되게 좋은 기회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영상을 다 듣지 못하다거나 또는 훈련을 나가서 몸이 피곤한데 와서 또 영상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면서 끝까지 도전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뭔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또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군 생활을 마감했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도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끝까지 도전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또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각종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내가 당장 지금 대학에 학위를 받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또 군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밤에 공부할 정도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승리이고 또 자기의 역량을 또 자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문에 대한 인성의 근본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학입니다. 박자가 넓을 박자이고 학자가 공부할 학자죠. 그러니까 넓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넓게 배우고 다양한 지식을 섭취하여 견문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견문을 이제 보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집중적으로 극소수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편견에 빠질 수 있고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박학하지 않고 넓게 공부하지 않고 너무 협소하게 자기의 전공 영역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다양한 지식들을 우습게 여기고 견문이 오히려 좁아져서 실수와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왜 명심보감을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혹시 의구심이 든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효충해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견문을 넓히는 박학 넓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모르는 것도 있다면 알 때까지 파고들고 또 끝까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렵게 대해서라도 깨우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군 생활을 이 정도 했는데 그러나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배움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군부대 강의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제가 산업체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모 지자체에 그 과장 출신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되게 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장 정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유지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수업의 태도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시에서 이 지자체에서 몇십 년 동안 과장을 해 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연하게 어느 대학에서 교육학인가를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뭐 네가 박사야? 나도 박사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너는 여기 와서 강의하러 온 교수이지만 나는 이 지역의 토박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나 이런 뻣뻣함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분을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분이 교육학에는 저보다 전문가일 수 있겠으나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저에게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하게 배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저도 교육학을 제가 배워야 했었더라면 사실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배웠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깨우치기 위해서는 또 학문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근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지입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뜻을 독실하게 세워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행론을 배웠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흔들림 없이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와 충과 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사관에게서 되게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것들이 부대 관리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대 윤리와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흔들림 없이 독실하게 그것들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독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문입니다.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며 지혜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경민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는 거죠. 호기심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절실하게 궁금하고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이론보다는 가깝고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알고 실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다르게 좀 더 삶의 방법에 관한 내용들, 좀 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들의 총괄적인 어떤 그 삶의 지혜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인격을 쌓는 길입니다. 제가 한자를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얘기에 이르기를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으로 만들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녹슬고 또 거울을 닦지 않으면 흐려지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즉 내면을 수양하지 않으면 그 빛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옥그릇이 되게 예쁘죠. 근데 그 옥도 다듬지 않고 닦지 않으면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천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교육과 배움을 통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부대에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게 벌써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훈련을 하고 오면 대단히 피로하고 또 수업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망설임도 있지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되게 뭔가 얻는 것 같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수업을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수강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천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지금 공직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과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휘할 수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의 높은 지능을 믿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배우지 않고서는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산에서 추출한 옥은 단련과 수공의 여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단련, 그러니까 옥을 단단하게 하고 수공, 옥을 예쁘게 깎는 거죠. 어떻게 깎고 어떻게 단련시키는지에 따라서 옥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은 마치 광산에서 추출한 옥을 단련시키고 수공하는 그런 과정과 같고 단련과 수공의 그 방법이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고 학문을 하는 방법이고 결국에는 인격을 쌓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로 잘 배워야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움의 길은 암실무촉입니다. 어, 제가 역시 한자에 대한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공이 말하였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치 어둡고 어두운 밤중을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불이 없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을 주로 하고 다니는데 고속도로를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든 차마다 이제 전조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전조등이 없는 차를 운행을 해서 고속도로를 주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하는 것만도 아주 끔찍하겠죠. 왜냐하면 앞에 전방이 주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전조등이 없는 차를 고속도로로 주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가, 또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이렇게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배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은 사람은 산의 정상에 올라서 선견지명, 그러니까 앞니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견지명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과 선견지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정말로 큰 것이고 결국에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선견지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실수하지 않으면서 풍요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공부는 캄캄한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젊어서 배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늙어서야 비로소 배움이 삶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젊은 날을 되돌아보고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야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고 지금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국가의 역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배움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 교육의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배움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고 오직 그 시기를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학여불급입니다. 배움은 언제나 부족하듯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항상 배움은 부족하죠. 어떤 사람들은 배우면 되게 거만해지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오히려 나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여불급 나의 공부가 나의 학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공실지입니다.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여 매일매일 익히고 되새기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서 공부와 성실함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학문은 한때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는 인격의 완성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케네디는 지식이 증가할수록 무지함이 더욱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나는 너희들보다 내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실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공부의 양이 부족한 것이고 결국은 자기 성찰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학문의 필요성을 더욱더 실감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침내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나아가서는 익히는 학습을 꾸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울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운 사람의 태도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진정한 배움, 또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배울수록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고 모든 일에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되겠죠. 내가 타인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이고 우리가 배우는 효충 예 중에서 예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지식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학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단순하게 권학 또 근학은 학문을 배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충과 결국은 국가에 대한 충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효충해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